종상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 8월 시기에 만약에 지금 기초가 부족하다면 중학교 수학 복습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70점 이상이라면 중등 심화 복습과 공통 수학 1 진도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통 수학 1 정수에는 원리와 개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이라면 어떤 개념서이든 좋습니다. 수학의 셈, 수학품 나오게, 개념 원리, 그리고 또 정석 등 어떤 책이든 본인에게 맞는 개념서로 선택하도록 하세요. 겨울방학부터는 실력별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여름방학이 바로 공통 수학 1을 시작하는 선행의 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방학은 정말 중요한데요. 선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급하게라도 공수 1에 집중하셔야 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두 선행을 하셨을 테니 공수 1과 공수 2 또는 대조 미적분 학분 등 자신의 선행 속도에 맞는 과목을 1대1로 병행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기하기 가까이 오면 그때는 공수 1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셔서 가져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도와 방향입니다. 본인이 선행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학교 수학 성적 기준으로 70점 이하라면 교과서 또는 순만큼 나우대와 같은 개념서로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70점 이상이라면 중등 수학 총정리 또는 51 수학 등 얇은 찍들을 백과사전처럼 쓰면서 공부했었던 유형서에 틀렸던 문제들을 제대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학생의 레벨 테스트 시험지를 예로 들면요. 문제를 못 푼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첨삭을 통해서 설명한 사례입니다. 무엇 때문에 풀지 못했는지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첫 시험이 대입의 50%를 결정합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예비 고1 시기 놀지 말고 정말 잘 준비한다면 상위권 진입도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2회차 라운드를 성공으로 이끌어 볼 시간이 왔습니다.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인강이나 학원 수업은 절대 공부가 아니에요. 인강이나 학원 수업은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거, 문제 적용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절대로 수포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예비 고1 여러분의 공부 방향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쌤입니다. 일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새로운 환경이 되고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시험 때 빼고는 뭐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여기저기에서 고등학교 가면 성적 떨어진다, 첫 시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체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중간고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은요. 첫 시험은 등급 따기가 가장 좋은 시험입니다. 중학교 성적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진학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험이죠. 예비 고1 때부터 보통 다들 선행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내신 대비 가능한 기간이 긴 시험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면 나머지들도 다 잘 되듯이 첫 시험을 잘 보게 되면 학생들의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내신 등급을 잘 딸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신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2025년 고1 학생부터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까지였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대치동 학원가들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 약화 우려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2028년 수능부터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의 구분이 없어졌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와 같은 고1 과목을 수능 시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수능이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능이 일명 자격고시화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신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학생들이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수학, 나아가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내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중학교는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이고 고등학교는 변별력이 핵심입니다. 중학교에서는 교과서 중심으로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인천 해원고 3학년 고서영 학생 인터뷰를 보시면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중학교 성적 너무 믿지 말아라. 중학교 때는 공식 암기만으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기출문제를 보면 개념 한두 개 정도만 물어보는 수준입니다. 강남 8학군도 유형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이도 중상급 문제들도 풀이 과정이 단순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 문제 스타일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기출문제는요, 실제 학교 중간고사 시험 기출문제로 나왔던 난이도 중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술형 문제 답안 기준을 한번 보시면 딱 보기만 해도 어때요? 답안의 길이가 최소 5줄에서 6줄 이상의 풀이를 써야 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3개 이상이 주어져서 개념들을 연결하고 조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유형서 예제들을 보면요. 이렇게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우고 그리고 이 식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 개념과 또 식 변형 등 개념이 필요한 게 5개에서 6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깊이와 공부량이 다릅니다. 때문에 벼락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성적이 20점에서 30점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시간이 정말 없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놀지 말고 예비 고일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먼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나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초가 부족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등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만이라도 중학교 과정 복습을 해주세요. 중학교 수학 성적 기준으로 70점 이하라면 교과서 또는 숨마쿰 라우데와 같은 개념서로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70점 이상이라면 중등 수학 총정리 또는 50일 수학 등 얇은 책들을 백과사전처럼 쓰면서 공부했었던 유형서에 틀렸던 문제들을 제대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수학이 50점 이하인 중3 학생인데 50일 수학 같은 얇은 책으로 복습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비추입니다. 중학교 개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일 수학은 빠르게 훑는 정도이며 개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통 수학이 한 번이라도 되어 있다면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정확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문제풀이만 계속한다고 해서 상위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고서영 학생의 인터뷰를 보면 수학 4등급에서 1등급이 될 때까지 원리 증명의 시간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이것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복습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정의, 기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 과정을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응용되어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 풀고 나서 틀린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데요. 풀이를 분석하고 발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못 풀었다는 최악의 오답 분석입니다. 식을 못 세웠다면 무엇을 몰라서 세우지 못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 출제되는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학생의 레벨 테스트 시험지를 예로 들면요. 문제를 못 푼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첨삭을 통해서 설명한 사례입니다. 무엇 때문에 풀지 못했는지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식을 세우지 못했다면 왜 그런 건지, 내가 잘못 생각했다면 내 생각이 왜 틀린 건지, 중간에 막혔다면 식 변형에 사용되는 내가 기초 개념을 몰랐는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띄워드린 이 공통수학 1 예제는요, 대부분 이렇게 2가지 이유로 막히는 이유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2단계에서 막힙니다. 막히는 이유는 식 변형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활용법이 바로 발상이며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중3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 8월 시기에 만약에 지금 기초가 부족하다면 중학교 수학 복습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70점 이상이라면 중등 심화 복습과 공통수학 1 진도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통수학 1 정주행은 원리와 개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이라면 어떤 개념서이든 좋습니다. 수학의 샘, 숨막꿈 라우데, 개념 원리, 그리고 또 정석 등 어떤 책이든 본인에게 맞는 개념서로 선택하도록 하세요. 겨울방학부터는 실력별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여름방학이 바로 공통수학 1을 시작하는 선행의 막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방학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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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요. 선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급하게라도 공수 1에 집중하셔야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선행을 하셨을 테니 공수 1과 공수 2 또는 대수, 미적분, 확통 등등 자신의 선행 속도에 맞는 과목을 1대1로 병행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기약이 가까이 오면 그때는 공수 1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셔서 가져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도와 방향입니다. 본인이 선행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통수학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느리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여름방학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쉬운 예제로 공식을 익힌 뒤에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공부해보세요. 여러분의 실력이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개념과 문제풀이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학습 분량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루틴을 세워서 시간 관리를 하세요. 상위권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낯설어 보이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야 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풀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따로 계획해서 반드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개념 학습과 피나는 연습만이 고득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비 고1 친구들, 여러분에게 지금 타이밍에서의 집중 준비는 그냥 방학이 아닙니다. 내신으로 자신감을 입히는 고등 입학의 퍼스트 스텝이에요. 단순히 고등 수학 조금 해보자가 아닙니다. 토대부터 쌓고 실전 연습을 통해 실력이 무장된 상태로 고등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셨다면 지금 당장 책을 펴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찾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